고국천왕 혁명을 꿈꾸다. 서기 179년 12월 고구려 제구대 왕이 즉위했다. 이름은 남무. 신대왕 백고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맏아들 발기가 있었음에도 나라 사람들은 둘째 남무를 왕으로 세운 것이다. 발기는 왕의 그릇이 못됩니다. 귀족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형을 제치고 왕위에 오른 남무.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발기의 원망 어린 눈빛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과연 형 발기는 분노했다. 건한 초년 그는 손오가와 함께 3만여 명의 백성을 이끌고 공송강에게 투항해버렸다. 형제의 의리도 나라에 대한 충성도 모두 저버린 것이다. 비류수 가의 진을 친 발기. 그는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와 왕위를 빼앗을 것을 맹세했다. 하지만 남무는 달랐다. 신장 9척, 솥을 번쩍 들어올리는 괴력의 소유자. 그러나 그의 진짜 힘은 육체가 아니었다. 널리 듣고 신중하게 결단하라. 관대함과 엄격함의 중용. 그것이 바로 고국천왕 남무가 가진 진정한 힘이었다. 180년 2월 왕은 제나부 우소의 딸을 왕후로 맞이했다. 연나부 출신의 우씨. 그녀는 훗날 고구려 역사에 큰 파장을 일으킬 여인이었다. 같은 해 가을 왕은 졸본으로 향했다. 시조 동명성왕의 사당. 왕은 그곳에서 조상께 엄숙히 맹세했다. 이 나라를 반드시 부강하게 만들겠나이다. 182년 봄 밤하늘에 이변이 일었다. 붉은 기운이 태미 별자리를 관통했다. 뱀처럼 구불거리는 그 모습. 불길한 징조입니다, 전하. 점쟁이들이 떨며 아뢰었다. 왕권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예언. 고국천왕은 침묵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위기는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온다는 것을. 184년 그 위기가 현실이 되었다. 후한의 요동태수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다. 왕은 왕자개수를 보내 막았으나 패배했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 고국천왕은 친히 정예기병을 이끌고 출격했다. 좌원. 그곳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고구려군의 기병이 바람처럼 적진을 휩쓸었다. 9척 거구의 왕이 선두에서 적을 베었다. 한나라 군대는 무너졌다. 베어진 적군의 머리가 산처럼 쌓였다. 대승이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은 무거웠다. 전쟁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190년 가을 경도에 6척의 눈이 내렸다. 불길한 징조. 그리고 그 징조는 곧 현실이 되었다. 중해대부 어비류, 평자 좌가려. 모두 왕후 우씨의 친척들이었다. 그들은 외척이라는 지위를 믿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감히 누가 우리를 막겠는가. 그들의 자식들까지 거만했다. 남의 자녀를 노략질하고 전택을 빼앗았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다. 죽여라. 왕이 마침내 칼을 뽑았다. 하지만 어비류와 좌가려는 한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연나부의 4개 세력과 손을 잡았다. 사연나. 연나부를 구성하던 4개의 강력한 집단. 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었다. 191년 4월 반란이 터졌다. 어비류와 좌가려가 무리를 모아 왕도를 공격한 것이다. 저들이 외척의 힘을 믿고 반역을 꾀하다니. 고국천왕은 기내의 병력을 총동원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반란은 진압되었다. 하지만 왕은 분노보다 깊은 성찰에 잠겼다. 이것은 내 잘못이다. 조정의 선왕의 목소리가 울렸다. 요즘 관직은 총애로 주어지고 자기는 덕행이 아닌 혈연으로 승격된다. 이것이 백성에게 해독이 되고 왕실을 흔들었다. 이는 모두 과인이 현명하지 못해서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다. 왕이 계속 말했다. 사부는 각기 현명하고 어질지만 낮은 곳에 있는 자를 청거하라. 이것은 혁명이었다. 혈연과 문벌이 아닌 능력으로 인재를 뽑겠다는 선언. 고구려 천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파격이었다. 사부가 함께한 사람을 청거했다. 동부의 안류. 왕이 그를 불렀다. 경이 국정을 맡아주시오. 하지만 안류는 고개를 저었다. 소신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압니다. 누구인가? 서암록곡 좌물촌에 을파소라는 자가 있습니다. 을파소. 유리왕 때 대신 을소의 손자. 성질이 굳세고 의지가 강하며 지혜와 사려가 깊은 자. 그러나 세상에 등용되지 못하고 스스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 만약 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왕은 즉시 사신을 보냈다.
겸손한 말과 정중한 예로 을파소를 초빙했다. 을파소가 왔다. 초야에 묻혀있던 진주 같은 인재. 왕은 그를 중회대부에 임명하고 우태의 관등을 주었다. 과인이 외람되이 선왕의 대업을 이어받았으나 덕이 부족하고 재주가 모자랍니다. 선생은 오랫동안 제야에 계셨소. 이제 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니 이는 사직과 백성의 복입니다. 가르침을 청하니 마음을 다해 주시오. 하지만 을파소는 대답했다. 신은 둔하고 느립니다. 받은 관직이 국사를 다스리기에 부족합니다. 왕은 그의 뜻을 알았다. 명분과 실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상에 제수하노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신진 관료 주제에 옛 신하들을 이간질하는 자다. 왕실의 친척들과 조정 신하들이 을파소를 미워했다. 왕은 단호하게 교서를 내렸다. 귀천을 막론하고 국상을 따르지 않는 자는 멸족시키겠다. 을파소가 다른 이에게 말했다.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고 때를 만나면 벼슬하는 것이 선비의 도리다. 지금 임금이 나를 후의로 대하니 어찌 다시 은둔을 생각하겠는가? 그는 지극한 정성으로 나라를 받들었다. 정교를 밝게 하고 상과 벌을 신중하게 했다. 인민이 편안해지고 안팎이 무사했다. 10월 왕은 안류를 불렀다. 그대의 한마디 말이 없었다면 과인은 을파소를 얻지 못했을 것이오. 지금의 공적은 모두 그대 덕분이오. 왕은 안류를 대사자에 제수했다. 은나라 무정이 부여를 등용하고 촉의 유비가 제갈량을 상고초려한 것처럼 진나라 부견이 왕맹을 얻은 것처럼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얻었다. 선왕의 인재 등용을 터득한 것이었다. 194년 가을 서리가 내려 곡식이 죽었다. 백성들이 굶주렸다. 왕은 창고를 열어 구제했다. 같은 해 겨울 왕이 지량으로 사냥을 나갔다. 길에서 한 남자가 앉아 울고 있었다. 무슨 까닭으로 우는가? 신은 매우 가난하여 늘 품팔이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하오나 올해는 흉년이 들어 품팔이할 곳이 없습니다. 한 되의 곡식도 얻을 수 없어 우는 것입니다. 왕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 과인이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이는 과인의 죄로다. 왕은 즉시 옷과 음식을 주어 그를 위무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다. 호랍이 과부, 고아, 홀로 사는 노인,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 구제하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왕은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다.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에 곡식을 내어 백성에게 차등 있게 대여하라. 겨울 10월에 갚게 하되 이를 항식으로 삼으라. 진대법. 고구려 역사상 최초의 국가주도 빈민구제 정책. 이것은 단순한 구휼이 아니었다.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선언이었다. 계층 분화가 심화되고 가난한 자들이 노비로 전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였다. 도성과 지방이 크게 기뻐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이시다. 백성들은 환호했다. 197년 중국 대륙에 큰 난리가 일어났다. 후한이 무너지고 군웅이 할거했다. 수많은 한인들이 난리를 피해 고구려로 투항해왔다. 건한 2년의 일이었다. 그해 여름 5월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났다. 제위 19년. 짧지만 찬란했던 시간이었다. 왕은 고국천 들판에 묻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고국천왕이 되었다.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는가? 좌원에서의 대승, 외척 세력의 척결, 을파소라는 걸출한 재상의 등용, 그리고 무엇보다 진대법. 고국천왕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부국 강병은 백성을 살리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권력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것을. 그의 정신은 이후 고구려 천년 역사의 뼈대가 되었다. 백성을 사랑하고 능력으로 인재를 등용하며 외환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국천왕이 남긴 유산이었다. 그가 죽고 왕위를 둘러싼 피바람이 불어닥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형제들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 왕후 우씨의 놀라운 선택. 그리고 을파소의 지혜로운 중재. 하지만 그것은 다음 이야기다. 고국천왕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꿈은 끝났지만 고구려의 꿈은 이제 시작이었다.